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 김동ling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협회장 선거로 본 법조계의 화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이게 뭐 선거라는 게 사실은 그 구성원들의 표를 얻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변호사들의 관심사가 정말 집약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현실 변호사들이 느끼는 그런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변호사들의 관심사, 그런 의견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요. 뭐 로스쿨과는 이제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나 로스쿨 체제 자체에 대한 의견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그런 얘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랑 서울변협 회장의 선거가 의미가 기존의 선거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로스쿨 전환이 된 지는 꽤 됐는데 매년 뭐 1,500명에서 2,000명 안쪽에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쭉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보다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역사가 이제 오래되진 않았어도 워낙 이제 많은 수가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는 다수의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이 됐어요, 이미. 사실 뭐 그동안 뭐 사법시험 출신들이 워낙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도 뭐 사법시험 출신이 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전체 등록 인원 중에는 뭐 아직까지는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거의 이제 뭐 다수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그 로스쿨 출신하고 아닌 사람들을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청년층 변호사들은 뭐 압도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대한변협 회장이나 서울변협 회장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또 표를 이렇게 행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로스쿨 출신들이 주도가 되었다, 주류파가 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로스쿨 초기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뭐 꽤 시간이 지났 1기, 2기 정도면 이제 꽤 경력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어, 그 어느 좀 조직의 수장이 되려면 최소한 그래도 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변호사 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회장이 된다거나 뭐 어느 뭐 지회 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로스쿨 1기, 2기, 3기 이 정도 되면 꽤 경력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를 맡아도 될 정도의 경력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진정한 로스쿨 시대의 회장 선거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뭐 사실은 뭐 변호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로스쿨 출신들이 그러니까 밀었던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어요. 지금 이 대한변협회장의 이종욱 변호사님, 뭐 서울변호사회 수장의 지금 김정욱 변호사님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로스쿨 출신들이 지지했던 후보였거든요. 이게 뭐 저도 사실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뭐 이제 뭐 SNS 상이나 뭐 혹은 뭐 전화 뭐 문자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변협회장 선거에 이분이 이제 로스쿨 출신들이 지지한 후보다 이게 드러날 정도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변호사협회에 후보로 등록하신 김종국 변호사님은 이제 그 전에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협회인 따로 그쪽에 수장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그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활동하셨던 분이라서 뭐 이 두 후보가 모두 로스쿨 출신들이 지지했던 후보라는 점에는 뭐 큰 의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되신 이 이종규 변호사님은 첫 일성부터 뭐 직역 침탈 강력 대응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저는 뭐 제 예감으로는 사실은 이분이 되겠다. 워딩이 워딩이 너무 세서 이분이 되겠다 싶었는데 저도 뭐 정확한 연결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욱 변호사님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은 그 세트로 이종욱 변호사님 대한변협 선거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뭐 꼭 전화 통화 뭐 선거 문자나 이런 거 보시면 두 분을 좀 같이 지지해 달라 이렇게 많이 오셔서 뭐 이게 두 분이 어떤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 두 후보를 밀었고 이 두 분이 모두 당선이 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두 후보 모두가 좀 그동안에 좀 변협이 좀 너무 물렀다.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직역 수요나 변호사 수 축소 이런 걸 전면으로 내세우셨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뭐 공약은 사실은 실현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분들이 뭐 활동을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어 이제 와서 이제 공약으로 그런 걸 내세운 게 아니라 이 두 후보님들은 어 각자 이제 자기가 처한 그 지위에 맞춰서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언론지상에는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변호사들 사이 특히 이제 로스쿨 변호사 커뮤니티 이런 사이에서는 뭐 이런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 회장 이번에 되신 분은 뭐 직역 수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고소고발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단순하게 공약 내용만 보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로 어필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활동한 그런 경력들이 지금 내세운 공약의 진정성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준 거죠. 그런 거고 사실은 이게 다른 후보들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거의 뭐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변협 후보나 다른 서울의 후보들도 정도 차이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모두 변호사들의 권익을 이제 보호해야 될 때가 왔다. 뭐 모두 그런 공약을 내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차이가 갈린 거는 이게 그동안에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에 결국에는 이제 갈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법조계의 지금 최대 하도는 특히 이제 청년 변호사들의 최대 하도는 생존 혹은 복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변협이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직역 어떤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때 이제 사실 좀 폐지를 좀 유예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약간 그거에 사법시험을 유지하다는 쪽에 찬성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막 하면서 전체 이제 그 당시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데 약간 이제 좀 그거에 이제 같은 변호사로 취급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도 로스쿨 입학 정원이나 변호사 배출수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뭔가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사실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변협 스탠드를 제가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긴 한데 주로 이제 제가 뭐 어, 봤던 모습은 뭐 블루오션을 창출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뭐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나
다른 직역들과도 잘 지내야 된다. 뭐 변호사들이 좀 양보하더라도 뭐 좀 다 직역과의 화합도 중요하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 사업 플랫폼 사업 이런 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죠. 특히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고발 조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변호사들님도 많았는데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활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좀 입법 과정에서도 실제 뭐 법무사나 뭐 노무사나 이런 기존에 없던 권한들이 좀 추가되는 사태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입법 과정에서는 변호사들의 직역이 좀 침해된 건 사실이죠. 침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변호사들만 하던 일이 일부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지금 현행 집행부는 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로톡 이런 데는 사실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똘똘 뭉쳐서 가입을 안 해버리면 사실은 힘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초창기에 이제 뭐 수가 뭐 몇십 명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변호사들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가입을 안 해버리면 성장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로톡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도 뭐 그런 걸 했었죠. 제가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뭐 좀 우호적으로 좀 뭐 협회 차원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최소한 기존 협회는 뭐 반대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변호사들이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었고 오히려 뭐 그 전 변협회장들의 개인 뭐 이렇게 SNS 이런 데를 보면은 블루오션이나 뭐 그런 걸 창출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보면 오히려 좀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플랫폼 사업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그렇게 막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이미 지금 상당히 성장을 했죠. 이미 로톡이나 뭐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상당수 변호사들이 가입을 해버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반을 갖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로톡이나 이런 거가 플랫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댓글 같은 게 달리게 되는데 그것들을 빅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AI를 활용하게 되면 변호사들을 거치지 않고 상담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지금 기술 수준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의 발판을 마련해 주게 그냥 방치했다 이런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어, 뭐 이런 행위들을 나쁘게 보냐 좋게 보냐는 사실 뭐 가치 판단의 문제죠.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 변호사들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어떤 AI나 이런 거에 대체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변호사들의 먹거리를 뺏어갔다는 비판이 상당 부분 호응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 그래서 이제 이번 변협 선거에서 뭐 직역수호나 플랫폼 사업에 되게 비판적인 분들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주로 청년 변호사층을 이루고 있는 로스쿨 출신들이 관심이 생존에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진짜 이게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정도의 관심.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내버려 두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지금 최소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뭐 의사들의 경우에도 뭐 진단을 뭐
인공지능이 하면 의사들의 생존이 좀 위험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 변호사 업계도 비슷하게 이게 뭐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나라, 이 변호사를 쓰는 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법 체계에서는 어, 이게 어, 어떤 기업이 그런 AI를 활용해서 상담 같은 걸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 이 기존에 있던 수임 시스템 이런 게 정말 많이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이번 선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로스쿨 변호사들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뜨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 집행부가 너무 회원들의 생존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사실은 중간급에 있는 사법시험 출신도 많이 동조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뭐 지금 선거 결과도 그렇고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도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만은 뭐 특별히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들이 나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는 지금 변호사 업계에 생존이 걸려 있다는 그 문제 자체는 사법시험 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제 뭐 친구들은 대부분 사법 출신들인데 그 변호사님도 다 지금 업계가 어렵다는 점을 다 동조를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서초동에 그 계시는 많은 펌들의 대표분들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생존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로스쿨 출신이나 사법시험 출신 너무 가리지 않고 출신과 상관없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에서 입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 이 채널에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시려고 하거나 혹은 로스쿨 재학 중인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사실 그 합격자 선정할 때 변협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합격자 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어, 변협 측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합격률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뭐 공약에 내놓은 그 공약상의 태도도 그렇고 변협이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변협 회장님은 취임을 안 하셨고 서울의 회장님은 지금 취임을 하신 상태거든요. 근데 당장 서울 회장께서는 결혼보충제에 대한 뭐 위헌 소원을 제기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언론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보충제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 뭐 새로 당선되신 변희엽 회장님과 서울 회장님 모두 공이 음, 방통대 로스쿨이나 뭐 로스쿨의 정원을 축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되게 적극적이십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방통대 문제에 대해서는 음, 상당히 비판적이세요. 뭐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뭐 그게 뭐 변호사 시험을 통제하게 되면 뭐 기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전반적인 변호사 수 확대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입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있으시고 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로스쿨 정원을 축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 로스쿨 정원을 확대하는 방통대 로스쿨 자체가 좀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자세를
하실 것 같고, 아, 개인적으로는 좀, 그 지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변협이 이런 강경파가 지금 바뀐 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선거 때니까 이제, 말로만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 때야 뭐, 변호사들 권익을 위해서 뭐 그런다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선되신 원인이 모든 후보가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당선된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제로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실제로 이렇게 계속 이 그런 변호사들의 권익에서 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막 가서 고소고발도 하시고 막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서 물밑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어, 그 공약의 진정성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변호사가 되지 못하신 특히 이제 재학생이나 로스쿨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지금 선거 결과가 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전에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상당히 이제 부드러우시고 뭐 이렇게 뭐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정원도 좀 늘리는 게 좋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도 뭐좀 이렇게 잘 대우받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그냥 유하신 스탠스를 취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별로 그런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변협에서 뭐 뭘 반대해서 못했다거나 뭐 이런 기억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향후에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나 혹은 이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겐 좀 나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오늘 변협 선거를 통해서 본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 변호사들의 현실 이론과 좀 연동성이 있어 보여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점점 변호사 시험이나 이제 로스쿨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당장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로스쿨 진입 정원을 확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은데 이게 이런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로스쿨 입학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입을 결심하셨으면 하늘라도 더 빨리 들어오시고 하늘라도 더 빨리 변호사 시험 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법조계로 진출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몇 년도 고민하다 뭐 상황 보고 들어가지 아니면 뭐 방통대학 로스쿨 되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변호사 시험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뭐 한때는 뭐 변호사 시험이 좀 점점 좀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쉬워질 거란 예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있죠.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 말이 길어졌는데요. 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아, 막상 이제 음,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뭐라도 만들어서 이제 뭐 올리려고 했는데 예, 뭐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콘텐츠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